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수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세상 일이 모두 내 맘같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고객을 믿고 판매를 했지만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bad debt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ustomers Navigator에서 Receive Payment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Receive Payment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해당 고객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ever Young Dress다. 이 회사로부터 이 회사에 판매한 그 인보이스 중에 6번 인보이스 649불 50전을 우리가 못 받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 인보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 아래 보시면 Discount Info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Discount Information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회수 불능된 못 받게 된 금액을 인풋을 합니다. 649불 50센트. 그런 다음에 디스카운트 어카운트에다가 bad debt이라는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있었던 649불 50전이 없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ave and Clos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물건이 잘못되어서 크레딧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크레딧 메모에 관한 질문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보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인보이스를 찾는데요. 예를 들어서 Forever Young Dress Company에 2월 23일 날 판매한 10개의 롱드레스를 우리가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비게이터에서 Refund and Credit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고객을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롱드레스였죠? 몇 장이었습니까? 10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인보이스에 있는 똑같은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Save and Clos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을 리펀드를 해줬다 그럴 것 같으면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 리펀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퀵북이 수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항상 가격을 제대로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골 고객이어서 디스카운트 해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세일즈 디스카운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Customers Navigator에서 Receive Payment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 하버드 클로팅에서 우리 단골 손님이니까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인보이스 넘버 9번 이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클릭하시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디스카운트 인포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퀵북에서 자동적으로 디스카운트 어마운트를 계산해 주었는데요. 이 금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그대로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어카운트는 세일즈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OK를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줄어든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가끔 고객이 전화를 해서 현재 자기의 밸런스를 물을 때가 있는데 이때 신속하게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간혹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밸런스가 얼마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모든 인보이스를 찾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퀵북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커스터머스에서 스테이트먼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해당 고객을 선택해야 되니까 원 커스터머를 클릭하시고요. 해당 고객을 찾습니다. 하버드 클로팅이다 타입을 하시면 프리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죠. 이것을 줌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밸런스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혹시 고객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날짜와 인보이스 번호, 페이먼트, 디스카운트 내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먼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 은행구자에서 다른 은행구자로 자금을 트랜스퍼 했을 경우에 퀵북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세이빙 어카운트라든지 머니마켓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이렇게 여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카운트에서 다른 어카운트로 금액이 트랜스퍼 됐을 때 퀵북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커스터머가 나타나 있죠? 그럼 내비게이터에서 뱅킹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트랜스퍼 펀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트랜스퍼 펀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화면을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뱅크는 금액이 옮겨질 뱅크의 이름이고요. 이것은 옮겨질 곳입니다. 따라서 웰컴 머니 뱅크에서 우리가 노 인터레스트 뱅크로 금액을 옮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웰컴 머니 뱅크에는 26,000불이 있고 그리고 노 인터레스트 뱅크에는 4,800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5,000불을 한번 트랜스퍼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세이브하기 전에 잠깐 그 어카운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보면요. 노 인터레스트 뱅크에는 지금 4,800불이 있고요. 웰컴 머니 뱅크에는 26,884불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불을 트랜스퍼하면서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노 인터레스트 뱅크는 9,800불로 5,000불이 증가를 했고 웰컴 머니 뱅크는 21,000불로 감소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퍼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슨 2에서는 아이템을 셋업하는 방법,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대금을 수금해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회사 웹사이트인 askonCPA.com에 방문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슨 3에서 뵙겠습니다.